처음으로 남자 모델을 찾는 경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매우 사적이고 약간 미친 이야기, 즉, 남자 모델을 찾는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비웃지 마세요. 그냥 내 말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이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혼한 후로는 가끔씩만 제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직접 해보는 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느낌은 오랫동안 배가 고프면서 배를 채울 수 없는 작은 간식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고민해본 결과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회사의 인사부장이며 이력서 검토와 면접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게 작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와 면접을 볼 때마다 나는 매우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로 남자, 그의 체형과 외모, 그리고 그의 나이가 적합한지 여부를 봅니다. 내 취향에 맞다면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을 겁니다.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사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 동료 몇 명과 섹스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매우 대담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이 점에서 포식자와 같습니다. 당신이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유형이 아니고 늙은 여자만큼 늙지 않는 한 당신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그는 책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좋은 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그다지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제가 슈아이라는 젊은이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내 눈이 커졌어요. 키가 큰 남자는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어진 채 비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고 잘생긴 타입이고 웃을 때 보조개가 2개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내 타입입니다. 당시 저는 그와 뭔가 관련이 있다면 정말 멋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나는 약간 멍하니 서서 계속 그의 근육질 체격에 눈이 갔다. 나는 일부러 그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졌고 그저 그가 더 많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내 심장은 마치 작은 토끼가 뛰어다니는 것 같았다. 면접이 끝난 후 저는 핑계를 찾아서 그에게 머물러서 회사 내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후 사무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가 약간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 말했다. 슈아이. 당신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겠어요. 나와 다른 종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즐기세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그의 눈이 크게 띄었는데 아마 내 직설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그의 표정은 변했습니다. 주저하는 듯했고 약간은 감동한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하여 약속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그와 함께 했을 때 저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동료와 함께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 발각될까봐 긴장도 했지만 잘생긴 외모와 매력적인 몸매 때문에 설렘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전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번 일어나면 두 번째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짜오미라는 남자 동료가 또 들어왔는데 그도 내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남성 호르몬의 향이 나는 근육질의 남자다. 인터뷰를 하던 중 그의 팔에 튀어나온 근육을 본 순간 저는 이미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같은 방법을 다시 써서 면접이 끝난 후 그와 혼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샤오민, 우리가 얼마나 운명적인지 보셨죠? 당신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밍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매니저님, 저도 당신을 알아챘어요. 물론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밍과 함께 있으면 느낌이 다르네요. 그는 너무나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이어서 마치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렘 뒤에는 실제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배웠될까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진지한 매니저인 척해야 하지만 이 모든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가끔은 정말 피곤해요. 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관계가 조금 바뀐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육체적 만족만을 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남자 동료들에게 다른 감정이 생긴 것 같더군요. 예를 들어 샤오슈아를 봅시다. 우리가 데이트를 한 후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결국 우리는 특별한 관계일 뿐인데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샤오밍이 직장에서 작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저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가 직장에서 문제를 겪는 것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그가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에게 해로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제 지위를 남용했고 다른 동료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했습니다. 감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일상적인 행동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이 솟아올 때마다 나는 마치 유령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 상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남자들을 만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자 희망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이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회사에 젊고 잘생긴 남자 동료들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저는 지금 정말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탐닉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말 나에게 맞는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이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모두들 토론을 위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에 채팅하겠습니다.